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1분기 미 캘리포니아 전기차 판매량 1에서 3위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모델 S.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판매량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미에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지속적인 차량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1위를 지켰다. 특히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중 1/6 이상을 구입했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경차 시장에서 10.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바꿔 말하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한 67,118대의 전기차 중 78%를 1분기 판매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미국인들은 약 20만 8천 대의 전기차를 1분기 구입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8만 1,292대를 구입해 미국 전기차 매출 중 약 40%를 차지했다. 2010년 후반과 닛산 리프 시절부터 전기차 판매량을 집계해 발표 중인 전기차 협력단체 벨로즈에 따르면 현재 전미 지역에서는 총 264만 대, 캘리포니아에서는 114만 대의 전기차가 누적 판매되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모델 3과 모델 Y가 각각 24,375대와 23,117대 판매되어 각각 1에서 2위를 차지했다. 모델 S는 3,557대로 3위, 현대 아이오닉 5와 포드 무스탕, 마이는 1,959대와 1,664대로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테슬라 모델 X, 지프 랭글러 4XE, 닛산 리프, 볼보 XC90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공급망 중국에서 인도, 미국으로 이전 가속화. 애플은 상하이와 인근 지역의 엄격한 봉쇄로 큰 타격을 입자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높였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애플이 중국의 봉쇄로 인한 운송과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 재무 책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공급망 대란으로 자사 2분기의 매출이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손실을 예측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애플은 러시아에서 판매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는 3분기에 신제품 판매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의 2대 시장이자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인 중국은 상하이 등 지역의 대규모 봉쇄 조치 때문에 애플의 대부분 공급업체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일부 기업은 정부가 발표한 생산 재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생산을 재개했지만 봉쇄 지역의 물류 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공급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애플의 다른 공급망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겪은 뒤 생산을 재개했는데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엄격한 방역 규제로 애플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중국이 애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192개 공급업체 중 폭스콘, 광다덴나우, 페가트론 등을 포함한 50% 넘은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받은 상하이와 장수 등 지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 텐펑증권의 애널리스트 거밍치는 창강 삼각주 지역의 봉쇄로 인해 애플 2분기 출하량이 30에서 40%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거밍치는 애플은 최근의 대규모 봉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도전을 고려해 애플은 더 많은 생산 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생산 활동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생산 능력을 미국 외에 인도로 이전할 수도 있는 관측도 있다. 인도의 토지 임대 비용과 인건비가 미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봉쇄로 인한 중국 도로와 항만 체증 때문에 인도의 아이폰 생산량이 1분기에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3나노 파운드리 조기 품절, 삼성전자 반도체 수주기에 대만 TSMC가 내년부터 양산하는 3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물량을 모두 애플과 인텔에만 배정하며
고객사에 따라 공정기술을 차별화해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과 인텔을 경쟁자로 두고 있는 AMD 등 주요 고객사가 신공정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도입을 예고한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AMD가 차세대 제노 CPU를 계획대로 TSMC 3나노 반도체 미세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TSMC가 내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3나노 미세 공정 물량을 모두 애플과 인텔 등 VIP로 꼽히는 고객사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애플은 TSMC의 아이폰과 맥 PC용 프로세서 위탁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최대 고객사고 인텔도 위탁 생산 물량과 단가 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객사로 꼽히고 있다. 반면 TSMC의 3나노 미세 공정 도입 직후 생산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에만 3나노 반도체 초기 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AMD와 엔비디아, 미디어텍 등 그동안 TSMC의 최신 공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던 반도체 기업들이 때문에 3나노 공정 적용 시기를 최장 1년까지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애플과 인텔이 이르면 내년부터 3나노 기반 프로세서를 제품화해 선보이는 사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한 단계 뒤처지는 5나노 공정 기반의 반도체를 시장에 선보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AMD는 PC용 프로세서 시장에서 인텔과 애플을 상대로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만큼 TSMC의 최신 공정 활용에 소외되는 일이 시장 경쟁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3나노 미세 공정 기술 공정 난이도와 반도체 장비 수급 차질 문제를 고려할 때 TSMC가 단기간에 3나노 반도체 생산 라인을 충분히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는 2025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2나노, 미세 공정 등 차기 공정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TSMC가 앞으로 계속 애플과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 다른 고객사를 차별화해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사이 기술 격차의 원인을 제공하며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TSMC의 파운드리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이런 시장 변화에 반사 이익을 볼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RTX 4090 2.5배 빨라진다. 뎁플롭스 달성 가능성 제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게이밍 GPU가 지금보다 2.5배 빨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GPU 관련 소식을 전해왔던 트위터 리커 몇 명이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 관계를 언급하며 차세대 GPU의 뎁플롭스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리커 모두 정확한 수치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발전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그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근거 자료가 부족해 뎁플롭스 달성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이미 발표된 호퍼 아키텍처가 500트플랍스를 시연했기에 이 아키텍처의 마이너 버전에 해당되는 에이다 러브레이스로 뎁플롭스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그간 전해진 루머대로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쿠다 코어 개수가 18,432개라면 뎁플롭스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능이나 사양을 제한하는 게이밍 GPU라는 점을 감안할 때 뎁플롭스가 가장 현실적인 사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양만으로도 이전 세대보다 2.5배나 빨라진 FP32 연산 성능을 제공하게 된다. 아마존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 통해 우주통신망 연합체 구성. 아마존이 지구 저궤도에 3,236개의 통신 위성을 발사해 우주에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광대역 통신망 사업을 나섰다. 프로젝트 카이퍼로 명명된 아마존의 이 사업에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유럽의 아리아나 스페이스 등이 지난 4월 참여를 결정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독주하고 있는 우주 탐사 사업 분야에 또 하나의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다. CNBC는 이와 관련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는 스타링크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한 경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젝트 카이퍼는 아마존이 지난 2019년 공개한
지구 저궤도를 통한 광대역 통신망 사업 중 하나다. 인공위성을 통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선두 기업은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이미 지구 저궤도에 약 2천여 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25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에게 스타링크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스페이스X가 총 1만 2천여 개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반면 아마존은 아직까지 위성 발사에 나서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위성을 발사한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광대역 통신망 사업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일단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 끌어모은 우주 탐사 기업들과 함께 광대역 통신망 활용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망 구축에서는 스페이스X에 뒤처질 수 있지만 통신망 구축 이후에는 어떤 기업보다 더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 오즈 클라우드 서비스란 점도 눈길을 끈다. 아마존은 오즈 사업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대규모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ICT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캐럽 헨리 퀄리티 애널리틱스 수석 분석가는 CNBC를 통해 아마존은 페이스북 및 구글과 함께 핵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품 자원을 제공하는 아마존의 데이터 비즈니스는 향후 자연스레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